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입니다. 저는 이일호 기자고요. 지난해 말 자본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죠. MBK 파트너스의 한국엔컴퍼니 공개 매수 시도, 결과는 이미 많이 보도됐듯이 실패로 끝났고요. 그 여파로 한국엔컴퍼니의 주가는 최고점 대비 35%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엔 공개 매수 전쟁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흔적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바로 공개 매수 전 선행매매 의혹이죠. 이번 시간엔 한국엔컴퍼니와 관련해 거론할 분들이 있는데요. 편의상 존칭을 빼는 점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개 매수라는 건 누군가가 특정 주식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공개적으로 사는 행위를 뜻합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듯 A라는 주식회사가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B, C, D, E라는 주주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여기 있는 것들이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입니다. 이때 이 B가 이 회사의 다른 주주들한테 A 주식을 비싸게 사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 매수에 응해달라는 거죠. 여기에 만약 C가 응한다라면은 그러면 B는 이 C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 30%를 가진 60%를 가지게 되니까, 다시 말해 이 회사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결권 지분 절반을 넘게 갖게 되는 거고요. 사실상 이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국엔컴퍼니 공개 매수는 이미 끝났고 좀 많이 보도되기도 했죠. 그래도 이번 이야기의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간단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국엔컴퍼니의 그래프입니다. 공개 매수 전후의 그래프인데요. 이 MBK 파트너스가 한국엔컴퍼니를 공개 매수하겠다고 공시를 낸 시점이 바로 이 12월 5일입니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이후 조현범 회장과 조양래 명예회장도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각각 한국엔컴퍼니 지분을 매수했다라고 공시를 냅니다. 쉽게 말해 MBK의 공개 매수에 대항 매수를 한 거죠. 이에 MBK 파트너스는 12월 15일 한국엔컴퍼니 공개 매수 가격을 기존 2만 원에서 2만 4천 원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하지만 18일부터 22일 사이에 조현범과 조양래가 지분을 추가로 더 취득을 하고요. 그 결과 조현범과 조양래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46.49%가 됩니다. 여기에 조현범의 큰아버지인 조성래 회장의 효섬청담 소재가 산 지분이 0.75%가 있고요. 또 공개 매수 초반에 HY, 그러니까 한국야쿠르트죠. HY가 산 지분 약 1.5%도 이 회사는 중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우호 지분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것들을 다 더하면 조현범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48.74%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이라면은 이 MBK 파트너스가 공개 매수에 나선 이유도 충분히 아실 겁니다. MBK 파트너스가 조양래의 장남 조현식 고문, 그리고 장녀 조희경, 차녀 조희연 씨 지분 30%를 우호 지분으로 삼았고요. 여기에 더해 공개 매수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한국엔컴퍼니 지분에 더해서 총 50% 일주, 그러니까 의결권에서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조현범 회장을 밀어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공개 매수 과정에서 이 조현범과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50%에 이르니까 일반 주주들로선 공개 매수가 성공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 자체가 확 떨어졌을 거고요. 그래서 공개 매수에 응하는 물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이에 공개 매수 결과 최소 목표 수량인 1931만 주에 크게 못 미치는 838만 주, 그러니까 약 8.8%, 이것만이 공개 매수에 응하면서 공개 매수는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공개 매수가 실패했으니까 상황이 끝난 거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감독원이 들여다보겠다고 한 선행매매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선행매매라는 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모든 주식거래 행위를 뜻합니다. 예컨대 내가 만약에 엄청난 인플루언서인데 어떤 주식을 사놓고 그 주식이 좋다고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주가를 띄우고서 인플루언서는 주식을 파는 거죠. 그런 게 선행매매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개 매수에서 선행매매가 이심이 되는 건 실제로 공개 매수 공시 전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앞서 보셨던 한국엔컴퍼니의 차트입니다. 공개 매수가 12월 5일에 공시가 됐는데 그 전에 주가가 엄청 많이 오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소 10거래일 정도 주가가 올랐고요. 특히 12월 1일 그리고 12월 4일 이 두 거래일에 걸쳐서는 이 직전 거래일 종가에 비해서 무려 15%나 올랐습니다. 확실히 과도해 보입니다. 선행매매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관련해 법을 좀 볼게요. 이 자본시장법 174조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74조 2항을 보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식 등에 대한 공개 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주식 등과 관련된 특정 증권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공개 매수 정보를 활용해서 주식을 매매하거나 거래하거나 그걸 타인에게 매매 거래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자가 총 6개로 분류가 됩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는 공개 매수 예정자와 공개 매수 예정자의 임직원 대리인이
자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그 직무와 관련해 공개 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된 자, 이건 다 여기에 중복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생략을 하고요. 이 공개 매수 예정자와 임직원 대리인은 크게 보면 MBK 파트너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개 매수 예정자의 주요 주주. 이번 케이스에서는 MBK의 공개 매수에 앞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한 이 특수관계인이 된 3남매, 조현식, 조희경, 조희원 3남매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공개 매수 예정자에 대해서 법에 따른 허가나 인가, 지도, 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규제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혹은 정부 어떤 기관이든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개 매수 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 이거는 이제 공개 매수를 하려면 증권사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이 증권사의 관계자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위에 세 개의 주체, 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인데 이거는 이들로부터 정보를 취득해, 이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가지고 이용한 자가 되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들로부터, 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서 이용한 사람이 됩니다. 이거는 한국엔컴퍼니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기에 나온 자들이 이 미공개 중요 정보, 그러니까 공개 매수 정보를 이용해서 선행 매매를 했다면 자본시장법 제175조에 따라서 그 매매와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이 세분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익이나 회피에 따른 손실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5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그리고 50억 원 이상인 경우 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으로 돼 있죠. 그리고 이익이나 회피의 손실액의 경우 3에서 500까지 상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돈을 내게 될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 이번 공개 매수 전 주가가 오른 게 진짜 선행 매매의 영향이라면 자본시장법 174조상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물론 벌금이 어떤 식으로 잡힐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이 따라야 되긴 하죠. 그리고 만약에 한국엔컴퍼니 공개 매수 전에 이 선행 매매가 실제로 있었다면 그럼 그걸 저지른 사람이 누구일지도 좀 궁금해지죠. 한번 시나리오를 짜보면요. 첫 번째로는 공개 매수를 진행 중인 자가 될 수가 있죠. 예컨대 MBK 파트너스 측의 관계자도 될 수 있고 혹은 조현식, 조희경, 조희원 3남매 이들이 MBK 파트너스와 특수관계인 됐으니까 이들 또한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들이 공개 매수 주체라는 점에서 선행 매매를 할 유인은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개 매수 정보를 들은 자입니다. 예컨대 MBK 파트너스 측의 주변인이 될 수도 있고 이 3남매 측의 주변인이 될 수도 있죠. 혹은 공개 매수를 진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정보를 들은 곳이 될 수가 있는데 예컨대 증권사 관계자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들로부터 공개 매매 정보를 들은 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들 가운데 누구 하나가 이 정보를 듣고 이거는 주가가 오를 만한 소스다라고 해서 선행 매매를 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행 매매 의혹을 조사하는 데 대해서는 한국엔컴퍼니나 MBK 파트너스 모두 양쪽 모두 거릴 게 없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 실제로 이 MBK 파트너스는 지난 12월 공개 매수 당시에 금융감독원의 이복현 원장하고 조사1국, 선행매매를 조사하는 조사1국의 시장정보 분석팀에 이 시세조정 조사를 촉구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 요청서를 정식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엔컴퍼니도 지난 26일, 그러니까 공개 매수가 끝난 당일 주주분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공개 매수 발표 이전에 벌어진 선행매매 의혹에 대해선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조사를 하겠다 라고 밝힌 상태죠. 사실 금융감독원으로선 이거 조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개 매수 전에 당시 주식을 매수한 계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좌들을 사실 까보면 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절차는 또 아닐 듯이 보이고요. 참고로 공개 매수 전 선행 매매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의혹은 그간 이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도 몇 차례가 좀 있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게 바로 오스템 임플란트 케이스인데 한번 보면요.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공개 매수는 1월 25일, 지난해 1월 25일에 있었습니다. 당시 MBK 파트너스 그리고 UCK 파트너스라는 곳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최대주주 최규혁 전 대표의 지분을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소액주주들로부터 회사 지분을 모두 인수해서 상장 폐지를 시도를 한 겁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 공개 매수 전 거의 2거래일간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게 확인이 됩니다. 거의 13만 원, 14만 원 정도에서 15만 원, 16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이게 뭔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죠. 다만 이거는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각하는 M&A 그리고 상장 폐지의 절차였어 가지고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던 듯합니다. 그리고 이번 금감원 조사 결과 만약에 한국엔컴퍼니에 실제로 공개 매수 전 선행 매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면은 그럼 금융당국을 통해서
그 의혹이 밝혀지는 첫 번째 사례가 될 듯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MBK 파트너스의 한국인 컴퍼니 적대적 M&A 시도는 표면적으로는 공개 매수가 실패했으니까 끝난 걸로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저희 이슈체크에서 이 문제는 앞으로 꾸준히 살펴볼 예정이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